본 방송은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는 척하며 도구로 생각하는 좌적폐의 문파 갈라치기에 대한 위험성과 야비함을 찾아 알리고 친목질과 개파질을 반대하는 방송입니다. 안녕하세요. 그런지맨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청취자분들의 머릿속에 둥둥 떠다니는 그런 생각을 정리해드리는 그런 역할을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연달아서 여러 개를 녹음을 하고 있어요. 네, 제가 좀 한 3, 4일간 자리를 비울 것 같아서 미리 좀 녹음을 좀 해두고 에피소드를 시간차별로 좀 올려놓고 그렇게 하고 제가 자리를 비우려고 합니다. 예, 가뜩이나 제 팟캐스트가 순위가 좀 많이 떨어지고, 물론 제가 재미없게 만들고 청취자분들이 원하는 컨텐츠를 만들지 못해서 그런 게 제일 크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다고 하더라도 제가 노력을 하지 않으면은 뭐 들어주실 분이 없으니까, 그죠? 그리고 가뜩이나 듣고 계시는 분들도 실망하시지 마시라고 제가 좀 팟캐스트를 좀 유지를 하고 싶어서, 그렇게 하고 싶어서 제가 녹음을 미리 좀 해놓고 그러고 가겠습니다. 먼저 지금 해드릴 얘기는요, 이동영의 칼럼을 제가 지난번에 한번 해드렸는데, 이게 그때 당시 제가 욕을 엄청 많이 했어요. 제가 그러다 보니까 따로 이 칼럼을 가지고 제가 저거 팟빵이란다, 유튜브에 올릴 수가 없더라고요. 좀 너무 심해서 욕이. 그래서 다시 칼럼을 제가 읽어드리고, 칼럼에 대해서 욕 없이 제가 다시 평을 해드리고, 욕을 가지고 제가 유튜브를 새로 올리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냥 올리면은 아까우니까 그냥 혹시나 또 이제 또 제 방송 처음 들으시는 분들이라든가 전에 거 잘 빼놓고 들으셨던 분들이 다시 들으실 수 있게 제가 뭐 재방송 개념으로 그렇게 한번 해보고 싶어서 이동영의 칼럼을 제가 갖고 왔습니다. 칼럼은 2015년에 쓴 거고요. 당시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야당 대표였죠. 민주당 대표. 그때 칼럼 제목은 야당 내분과 문재인입니다. 기고된 곳은 투데이 신문, 기고자는 이동영 칼럼 리스트. 뭐 이런 삼류 음모론자, 분탕종자가 무슨 칼럼 리스트인지 참. 아무튼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평도 같이 해드리겠습니다. 야당 내분이 점입 가경이다. 이대로 가다간 내년 총선과 내후년 대선에도 가망이 없다는 것이 정치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마지막 남은 힘까지 짜내서 단결해도 새누리당이라는 견고한 벽을 넘기가 어려운 지경인데, 각자가 자기 기득권을 지키려고 내부에서 서로에게 총질을 해대고 있으니 이 정당이 대한민국의 제2의 정당이자 제1야당이 맞는지 한심하기 짝이 없다. 네. 이게 첫 문단이죠. 첫 문단. 2016년 총선과 2017년 대선이 앞으로 남아 있는데, 야당 내분이 너무 심하다, 이런 얘기를 쓰고 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2020년 총선과 2022년 대선이 남아 있는데 아직도 이렇게 정신 못 차리고 당 내에서 그러고 있는 게 점이 가형입니다. 정말 내분이.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근데 여기서 좀 다른 얘기는 각자가 자기 기득권을 지키려고 내부에서 서로에게 총질을 해대고 있으니라고 썼습니다. 각자가 자기 기득권을 지키려고. 글쎄요. 그러니까 이 글에서 보면요, 이동영이
친문이라든가 친노, 문파 이런 개념이 없어요. 아예 개념 자체가 없습니다. 얘는. 그러니까 이제 아니면은 알고도 모른 척 할 수밖에 없는 입장밖에 안 된 거예요. 얘는 단 한 번도 그거를 인정을 해본 적이 없거든요. 친노, 친문, 문파 이런 거를 인정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극문 똥파리죠. 언제나. 2016년부터 극문이란 단어를 썼어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거기서 한 발짝도 지금도 변함이 없는 애입니다. 완전 꼰대예요. 꼰대.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서민과 중산층을 위한 정당이라는 구호는 공허한 말장난에 지나지 않고 내 지역구 지키기, 타계파의 기득권 뺏기지 않기만을 위해 온갖 추잡한 논리를 들고 나와 서로에게 공격을 해대고 있다. 서민을 위한 정치가 이런 것인가? 일자리가 없어 미래를 포기한 젊은 층과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피맺힌 절규가 새정치연합 국회의원들에게는 들리지 않는 모양이다. 새누리 이중대라는 비아냥거림을 들어도 반박할 논리가 없을 것이다. 예. 이거는 정확하게 친목질과 개파질을 하는 것에 대해서 꾸짖고 있는 거죠. 정확합니다. 이거는. 내 지역구 지키기, 타계파의 기득권 뺏기지 않기, 온갖 추잡한 논리, 서로에게 공격해대기 이런 것들로 인해서 피해를 보는 건 누구? 서민들을 위한 정치, 일자리가 없어 미래를 포기한 젊은 층, 비정규직 노동자, 그죠?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개파질과 친목질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는 거를. 그런데 이 새정치연합 국회의원들은 이것을 무시하고 있다. 이런 위험성을 무시하고 본인들의 밥그릇 챙기기에만 연연하지 않고 있다. 그러니까 새누리당 이중대라는 얘기를 들어도 싸다. 뭐 그런 얘기입니다.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당원과 대의원, 국민들의 손으로 뽑은 당대표를 3개월 만에 흔들어대는 비노반노라 불리는 집단들이다. 보궐선거에서 언제 한번 야당이 이긴 적이 있다고 그 책임을 대표에게 온팡 덮어 씌우는가. 보궐선거 때 문재인 말고 어떤 의원들이 자당의 승리를 위해 뛰었나. 도와줘야 하네 말아야 하네 하면서 분탕질친 집단은 또 누구들인가. 자당의 승리를 위해서 거대 여당과 청와대의 독주를 막기 위해 선거 전에 내일처럼 도와주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일진데 손 놓고 뒷짐진 사람들이 이제 와서 누구 보고 책임지라고 하나. 능력이 없으면 염치라도 있어야 할 텐데 이도저도 없이 할 줄 아는 거라곤 내부 총질밖에 없으니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다. 보수 언론에 불려나가 매일 문재인 대표를 향해 독화살 날리는 조경태, 정대철 이들이 언론에 관심 받을 때는 문재인 죽이기 할 때가 유일하다. 다른 문제로 언론이 이들을 찾은 적이 있던가? 상대 쪽에 이용당하는지도 모르고 날뛰고 있으니 해당 행위는 바로 이런 것을 두고 하는 말이다. 네. 여기서도 많은 게 나옵니다. 당원, 대의원, 국민들이 뽑아준 당대표를 3개월 만에 흔들어댄다 그러죠. 전 국민이 뽑아준 문재인 대통령을 지금 누가 흔들어대고 있습니까? 누가 비아냥대고 누가 깎아내리고 누가 공격하고 있죠? 누군가요? 보궐선거에서 언제 한번 야당이 이긴 적 있다고. 그죠? 그 책임을 당대표에게 온팡 덮어 씌우는가. 이거는 우리나라 뭐 운동, 특히 축구나 이런 거에서 많이 보여지죠. 국가대표. 뭐만 있으면은 다 뒤집어 씌워가지고 내쫓고, 뭐만 있으면 뒤집어 씌워야 내쫓고. 정치판도 마찬가지고, 다 마찬가지입니다. 다. 선거를 위해서 열심히 뛰지도 않고, 선거가 망하니까 당대표 보고 물러나라 그러고.
이거는 맞는 말입니다. 근데 본인이 안 지키고 있죠. 지금 와서 보면 이거 이동영이 쓴 거예요. 응? 딸탱이 이동영, 똥파리라고 만든 이동영이 쓴 얘기입니다. 지가 이렇게 써놓고 지가 지금 뭐라고 했는지 참. 이 뒤에 가면 더 가관입니다. 내부 총질 얘기를 엄청 많이 하는데, 자, 얘가 지금 말하는 내부 총질이 저한테는 지금 꽤나 와닿아요. 자, 보십시오. 지금 이게 지금 보궐선거가 졌어요, 이때. 응? 졌으니까 대표 보고 책임을 져라. 라고 얘기하는 정치인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동영이 지금 그 정치인들을 꾸짖는 거예요. 야, 니네들 이 선거전 할 때 도와주기나 했냐? 이때 열심히 뛴 사람 문재인 대표밖에 없는데 니네가 문재인 대표한테 물러나라 마라 말할 자격이나 되냐? 이런 말이에요. 응? 그러면서 이거를 분탕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분명히. 손 놓고 뒷짐지고 아무것도 안 한 자들이 무슨 권리가 있고 무슨 할 소리가 있겠습니까? 그죠? 그걸 가지고 능력이 없으면 염치라도 있어야 할 텐데 라고 분명히 얘기합니다. 이도저도 없이 할 줄 아는 거라고는 내부 총질밖에 없으니. 그죠? 문재인 대표를 향해 독화살을 날리는 걸 보고 문재인 죽이기라고 얘기를 하고 스스로도 해당 행위라고까지 얘기를 합니다. 근데 지지자들더러 해당 행위니 뭐 작전 세력이니 극문이니 똥파리니 말하면 됩니까? 지지자들은 지지자예요. 그냥 네 말 안 듣는다고, 네 말을 듣지 않는다고 지지자가 아닌 게 아니라고요. 네 말대로 따라야 지지자고 네 말대로 따라야 민주당 당원이고 그거 아니잖아요. 그죠? 이동영씨 본인이 잘 얘기해놨네. 정치인들더러 분탕질 친다고 그러고 내부 총질은 한다고 그러고 해당 행위 하냐고 물어봐야 되는 거지. 지지자들한테 그렇게 물어보면 어떡해. 지지자는 지지자일 뿐이지. 우리가 무슨 힘이 있어, 개개인이. 여기까지는 그래도 글로만 딱 본다면은 굉장히 맞는 말을 잘했어요. 여기까지가 딱 중간이거든요, 지금. 근데 여기서부터 이 뒤부터는 이제 문재인 대표를 까내립니다. 그러니까 이 글의 전반적인 전체 내용을 절반으로 딱 나왔을 때 50대 50으로 문재인 대표를 욕하는 애들을 까요. 먼저. 그죠? 내부 분탕질, 해당 행위 등등등 문재인 대표를 안 도왔다 뭐하다 침묵질하고 개파질하지 마라 라는 말을 먼저 니 줄을 까는 겁니다. 이렇게. 왜? 그 뒤에 욕을 하기 위해서. 모든 글과 말은 앞에다가 니 줄을 까는 이유는 뒤에 진심을 말하기 위해서. 그죠? 야, 내가 진짜 이거 그냥 하는 말인데 라고 얘기하면서 뒤에 진심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런 니주. 야, 우리 남편이 아는 얘기인데, 아는 사람 얘기인데, 그럼 남편 얘기잖아요. 야, 남편한테 들었는데 뭐 이런 얘기. 니주 까는 거죠. 자, 봅시다. 뭐라고 문재인 대통령한테 해냈는지 읽어보겠습니다. 문재인 대표도 당 내분에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없다. 70년 야당 역사상 이다지도 무능력한 대표가 있었던가? 당대표를 흔드는 행위와 내부 분란을 정당 역사를 돌이켜보건대 언제나 존재했던 것이다. 심지어 강력한 카리스마를 가지고 있었다는 양김이 총재로 있을 때도 존재했다. 그러나 이처럼 무기력하게 당하고 있는 대표를 난 본 적이 없다. 선거에 이기지 못했다면 졌을 때를 대비한 대비책이라도 있어야 했는데 문 대표는 아무것도 보여준 것이 없다. 근본적인 대책을 내놓지 않고 흔들리는 대로 시끄러우면 조용하게 봉합만 하려고 하니 이 사람을 어찌 대권 후보라고 할 수 있나? 가 첫 문단입니다. 이게 시작이에요. 자,
첫 문단부터 근데 굉장히 세죠. 물론 당 내분에 있어서 당 대표직에 있는 사람이 그 내분에 책임이 없다고 할 수는 당연히 없는 겁니다. 당 대표로서 기준이 되고 아우를 수 있고 그 협의점을 찾고 하는 것이 당 대표가 하는 일인데 그것을 못하고 우습게 보였다고 생각하니까 우습게 보는 정치인들이 함부로 하고 자기 멋대로 하고 종편 같은 데 나가서 욕이나 하고 그런 것들 자꾸 또 제가 하긴 했네요.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새정치연합 국회의원들 안에서도 이런 일이 있으니 그죠? 그리고 또 뭐라고 합니까? 70년 야당 역사상 이다지도 무능력한 대표가 있었던가라고 합니다. 제가 아마 이것을 처음 했을 때 이 부분 때문에 제가 무척이나 열이 받았고 화가 났어요. 그러니까 70년 야당 역사상 이다지도 무능력하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게 너무나 저는 화가 나고 욕이 안 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예. 지가 뭔데 그런 말을 했죠? 이동영 씨가 뭔데 당대표한테 이다지도 무능력한 이라고 70년 야당 역사상 이런 말할 자격이 뭐가 있죠 자기가? 예? 우리가 봐왔던 문재인 대통령은 어떠십니까? 권력으로 찍어 누르는 타입이 절대 아니시죠? 본인이 실천하시고 본인이 솔선수범하시니 그것을 따라가는 주변 사람들이 따라오도록 그렇게 해주시는 분이잖아요. 그게 입으로 야 너 이거 해, 야 너 저거 하지마 이렇게 하는 거랑은 당연히 시간적인 기간도 있고 그죠? 당대표를 한 지 3개월밖에 안 된 사람인데 여기 글에 따르면 그죠? 이 몇 월 달에 썼더라 하면 8월 이게 5월달? 4월달인가? 아무튼 이게 불과 100일도 못 기다려놓고 100일 정도밖에 못 기다려놓고 70년 야당 역사상 이다지도 무능력한이라고 말할 만큼 뭔가 변화가 있길 바랬던 건가요? 얘는 그렇게 빠른 걸 원하나요? 독재죠 그건. 독재. 최고 권력을 가진 사람이 야 너 저거 해, 야 너 오늘부터 이거 하지마, 오늘부터는 이렇게 하는 거야 라고 하는 건 독재입니다. 얘는 독재자를 원하는 거예요 지금. 당대표 시절부터 당대표가 어떤 카리스마로 휘잡고 지가 본인이 그러잖아요. 본인이 그 팟캐스트에서 맨날 말하잖아요. 자기 맘대로 다 하잖아요. 저는 이동영이 같이 있는 사람들에게 다른 곳에 가서 뭐 예를 들어서 뭐 300만 원을 번다. 그럼 얘는 450만 원은 줘요. 그런 사람으로 저는 알고 있어요. 다른 데보다 뭐 1.5배 정도는 더 준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정말 상대가 고마워서 준다는 게 아니고 나는 너희한테 이 정도는 해주잖아 라는 어떤 자만심, 오만, 겸손함이 없어요 얘는. 그러다 보니까 뭔가를 해주는 것조차도 상대를 존중하고 배려해서 주는 게 아니라 자기가 해준다는 생각으로 해주는 사람이거든요. 그 독재자예요 독재자. 전두환. 딱 전두환 이렇게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두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전두환을 지금까지도 굉장히 훌륭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전두환을 배신하지 않아요. 왜? 본인한테만큼은 최고의 어떤 권력자고 자신이 정말 끝까지 지켜야 할 주군이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지금 이동영이 딱 그런 짓거리를 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다 보니 본인의 입장에서 생각했을 때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저렇게 솔선수범하시는 모습, 입으로 떠들어가지고 뭔가를 하시는 것보다 본인이 직접 실천하시는 그런 모습에 답답함을 느끼는 거죠. 저래서 언제 뭐가 바뀌나. 그러면서 양김 시대를 양김을 갖고 옵니다. 예? 이게 무기력하게 당했다고 보는 거. 이거는 자한당 적폐들이 볼 때 그 당시에 자한당 적폐들이 볼 때 문재인 대통령을 굉장히 얕잡아 봤죠.
야, 저거 아무런 힘도 못 쓰네. 에휴, 저 바보 저거. 맨날 저렇게만 하니 당하지. 근데 지지자들은 어땠습니까? 정말 흙 속에 숨은 진주를 발견했다시 반짝반짝 빛나고. 뭐에 그렇게 느꼈죠? 뭐에? 문재인 대통령님의 어떤 모습에? 실천하는 모습. 강압적이지 않은 모습. 살아온 인생의 과거 모습. 그런 것에서 문재인 대통령님을, 이분은 진짜 믿어도 되겠다. 그런 아우라를 느낀 거죠. 지지자들이. 근데, 그런 아우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꼭 그 아우라를 갖다 버리고, 힘으로 찍어 누르고, 살기를 드러내고, 발톱을 드러내야 하는 그런, 게 당대표의 모습인가요? 지금 마지막에 한번 보시면은, 뭐예요? 이 사람은 어찌 대권 후보라고 할 수 있나라고 하죠. 그래놓고 문재인 대통령님이 당선되셨을 때 그 전인가? 하여튼 그때 그 시즌에 막 됐을 때 뭐라 그랬어요? 자기가 진보의 차은택 이런 염치 없는 새끼가 어디 있습니까? 지가 염치라고 얘기해놓고 어디 있었어? 응? 지가 염치 얘기를 해놓고 염치 없는 이런 소리를 왜 해, 지가? 조경태, 정대철 욕할 계제가 아니에요, 얘는. 본인이 그랬어요, 본인이. 그리고 얘는 김대중 대통령 말고는 다른 사람이 안 보여요. 정치인으로. 그냥 하나의 말판. 화투장 중에 하나. 트럼프 카드 중에 한 장. 정치인들은 다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냥. 걔 중에 쓰임새가 좀 좋은 카드도 있을 거고, 그죠? 아무렇게나 버려도 되는 흑사리 껍데기도 있을 거고. 하지만 전부 다 자기의 패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 안에 노무현 대통령님도 계신 거고 문재인 대통령님도 계신 겁니다. 그러니 말을 함부로 하는 거예요. 존경심이라는 게 없습니다. 애초에. 지지하는 거는 당연히 없었고 지지하는 척을 하는 거죠. 지키고 있다. 왜? 민주당의 자원이라고만 생각하니까 지켜야 된다라는 생각은 있어요. 근데 문재인 대통령님을 지지한다라든가 문재인 대통령님을 존경한다라는 마음은 없어요. 얘는. 그냥 민주당의 자원이니까 민주당에서 배출한 대통령이니까 그거는 인정하고 지지한다. 거기가 끝이에요. 그 직책에 대한 어떤 그 위치 그게 끝입니다. 얘한테는. 자, 또 읽어보겠습니다. 마지막 문장입니다. 마지막 문단. 욕먹기 싫어서 주저주저 하는 것이라면 이제라도 당대표 자리에서 물러나시라. 그렇지 않다면 더 강한 리더십을 보여야 한다. 지금의 흔들기가 부당한 흔들기라고 생각된다면 또 이것을 극복하지 못하면 내년 총선과 내후년 대선도 불가능하다고 판단된다면 정치 생명을 걸고 분당을 불사한다는 마음으로 승부수를 던져야 한다. 강력한 대권욕, 결단 있는 리더십 없이는 정권을 교체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문 대표는 깨달아야 할 것이다. 착한 리더는 도덕 교과서에나 나오는 것이지 이전 투구가 판치고 죽기 아니면 살기, 제로섬 게임이 난무하는 대한민국 현실 정치에는 맞지 않는 것이다. 왜 내 마음을 몰라주나 따위의 감성에 젖어있을 때가 아니다. 그가 그렇게 사랑에 맞지 않는다는 서민과 노동자들을 위해서라도 이기는 방법이 무엇인지 깊은 연구를 할 때다. 결심을 해야 할 때 주저하는 리더는 지도자가 될 자격이 없다. 어떻습니까? 제가 읽어드리는 이 마지막 문단에서 이동영의 실체예요, 이게. 이동영이 정치판을 바라보는 실체고 지금 이 말을 하고 싶어서 미치가지고 입이 근질근질 할 겁니다. 근데 이 말을 하면은 문파들이 다 달려들어서 쥐어뜯을 거거든요, 자기를. 그리고 본인들한테 지금 본인한테 붙어있는 이 지지 세력도 다 도망가죠. 미친놈이라고 도망갈 걸 알아요. 그 정도의 인식은 있습니다, 얘는. 그러니까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근데 얘 마음속에는 이 말이 하고 싶어서 미치는 겁니다. 일단 한번 조금씩 맨 처음부터 다시 보겠습니다. 욕먹기 싫어서 주저주저하는 것이라면 당대표 자리에서 물러나시라.
문재인 대통령님께서는 욕먹는 거에 두려워하지 않으세요. 절대로. 그 어떤 사람보다 욕을 가장 많이 드신 분 아닐까요?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그죠? 적폐들한테 지금도 유튜브로, 종편에서, 신문에서, 국회에서 얼마든지 어디서나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공격이 끊임없이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지금도. 근데 그거를 다 그냥 넘기십니다. 절대 그런 거에 싫어하시거나 주저하지 않으십니다. 공정한 원칙을 지키기 위고, 공정한 원칙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 지금도 국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다시 한 번 더 얘기합니다. 강한 리더십을 보여야 한다고. 이거는 본인 성향이에요, 본인이 얘는 딱 김영삼과예요. 그러니까 김영삼. YS과입니다, 딱. 자기가 하라고 딱 하면은 되어 있어야 되고, 하라고 하면은 해야 되고, 그 말에 반대하면은 내쳐야 되고, 딱 그겁니다, 얘는. 지금의 3개월밖에 안 된 문재인 당시 당대표에 대한 어떤 흔들기, 이것이 글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해찬 당대표에게 지금 우리가 막 반대하고 했었는데, 그죠? 근데 이재명 지지자들이 지금 이해찬 당대표를 공격하기 시작했어요. 딱히 뭔가를 찌르는 공격은 아니고, 저희가 해경군 김씨를 처음 알았을 때와 같은 그런 반응이에요. 해경군 김씨 괜찮아? 이렇게 묻는 것처럼 이해찬 당대표에게 이재명 지지자들은 물어봅니다. 이재명 좀 편들어줘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지금 물어보고 있는 중인 거예요, 쟤네들은. 근데 어떻습니까? 그때 그렇게 물어볼 때 대답을 안 하죠. 그러면 서로 싸우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이해찬 당대표와 이재명 지지자들이 서로 싸우기 시작하겠죠. 그렇게 하다 보면은 서로 누군가는 떨어져 나갑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당시 당대표이셨을 때 흔들어가지고 국민의당이 떨어져 나갈 거라고까지 생각을 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당시에 그렇게까지 생각을 하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제가 하여튼 그건 잘 모르겠어요. 정말 제가 지금 생각하기로는. 근데 결국에는 못 참는 애들이 떨어져 나가잖아요. 그것처럼 지금 이해찬 의원에 대한 공격이 들어왔을 때 우리가 진드간이 지켜보고 있으면 싸우다가 이재명 지지자들은 야, 여기는 이재명을 살릴 수 있는 데가 아니구나 하고 떨어져 나갑니다. 분명히. 근데 이것을 못 참고 우리가 그 싸움에 개입을 해버리면 입장이 난처해지는 거죠. 이해찬 당대표가. 왜? 밖에서 보는 그 인식도 있고, 언론이 다루는 인식도 있고, 그죠? 진짜 이재명 죽이기처럼 보일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이해찬 당대표에 대해서 뭐라고 안 해도 됩니다. 그냥 가만히 있어야 됩니다. 그런 것처럼 이 당시 문재인 당대표는 당연히 부당한 흔들기라고 생각하겠지 안 하겠습니까? 이 당시에 그 말씀 하셨잖아요. 공천권 때문에 2016년도죠. 공천권 때문에 부조리하거나 부정한 것과 타협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당한 흔들기라는 걸 당연히 알고 계세요. 하지만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싸움에 직접 개입을 한다면, 이 진흙탕 싸움에 들어가 버린다면은 문재인 대통령만이 가지고 계시는 그 가치, 그 신뢰, 그게 깨부서지는 겁니다. 당장 눈앞에 보이는 사탕 하나를 참으면 사탕을 봉지째 준다고 했는데 그걸 못 참고 사탕 하나를 집어먹는 거랑 똑같은 겁니다. 그것을 안 했다고 지금 이동영이 욕 나올 뻔했네 또. 죄송합니다. 이동영은 그런 마음도 모르고 그냥 왜 안 했냐 답답하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고구마라는 별명이 좀 생기기 시작됐고요. 뭘 안 하는 것처럼 보이니까.
자신 없는 것처럼 보이니까. 그게 아닌데. 그리고 강한 대권욕, 강한 결단 있는 리더십 없이는 정권을 교체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문 대표는 깨달아야 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 자, 이것을 저는 저기 그 애니메이션 만화 북두신권에서 제가 갖고 왔죠. 그 정통 후계자를 이제 한 명을 뽑아야 되는데 그 제일 강한 라오우와 주인공인 켄시로는 되게 상대적으로 라오우보다 굉장히 유약하게 생겼습니다. 물론 근육이 그림 자체가 보시면은 그림 자체가 빵빵하긴 하지만 근육이 막 빵빵한 그런 사람들만 나오는 그런 만화기 때문에 근데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납니다. 근육의 차이가 키도 그렇고 등치도 그렇고 그때 진짜 후계자가 되는 거는 켄시로였죠. 호랑이를 갖고 와서 암살권으로 제압하라 그랬어요. 제압하라. 그랬더니 켄시로는 살기를 죽이고 그 호랑이를 온순한 고양이처럼 만들었고 라오우는 자기 살기를 있는 힘껏 내뿜어서 기를 죽여버리죠. 호랑이가 공격을 못하도록 겁을 먹게 하는 거죠. 겁을 먹게. 그렇게 했습니다. 그것을 보고 이 사부는 이렇게 평을 합니다. 켄시로는 호랑이로 하여금 죽음도 감내할 마음을 갖게 만들었다 그러고 라오우한테는 죽음을 두려워하게 한다고 그렇게 평을 합니다. 죽음을 감내한다는 건 뭘까요? 저 사람을 위해서 죽을 수도 있다라는 마음이죠. 그런 마음을 갖게 하는 그런 복종. 그것과 와, 나 이거 이러다 죽는 거 아닌가? 생각하면서 굴복하고 복종하는 거. 그러니까 굴복과 복종에 좀 차이가 있겠죠. 그러니까 그 차이를 모른다면 지금 이렇게 이동형처럼 쓰레기처럼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뭐라 그럽니까? 착한 리더는 도덕 교과서에나 나오는 것이지 이게 이동형의 본질이에요. 정말 이게 이동형의 본질입니다. 이걸 알아야 돼요. 이동형은 지금 이게 맨 마지막이거든요. 이 전체적인 칼럼의 맨 마지막 부분입니다. 칼럼의 맨 마지막 부분은 이 칼럼을 쓰는 사람의, 글 쓰는 사람의 본심이 들어있는 거예요. 본심이. 자기가 진짜 생각하는 정치. 자기가 생각하는 그 사람의 정치를 대하는 정치인들의 모습. 자기가 말을 이렇게 움직이고 싶다라는 어떤 의도. 그리고 심중. 그겁니다. 착한 리더는 도덕 교과서에나 나오는 것이지 이전 투구가 판치고 죽기 아니면 살기 제로섬 게임이 난무하는 대한민국 현실 정치에는 맞지 않는 것이다. 이 말이 뭡니까? 가서 진흙탕 싸움이나 하라는 거죠. 야, 개파질을 멈출 수는 없어. 정치에서 개파질을 해야 무조건 이기는 거야. 야, 친목질을 해야지. 야, 친목질 안 하고 무슨 정치를 하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야, 빨리 친목질 해. 자, 줄 서. 그리고 또 얘기합니다. 왜 내 마음을 몰라주나? 이렇게 유약하신 분이 아닙니다. 자기 마음을 알아달라고 누구에게 보챈 적이 없어요. 그냥 가만히 계십니다. 자신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상대방이 스스로 깨달을 때까지 기다려주시는 분이지 왜 내 마음을 몰라주냐고 조급해하거나 앙탈 부리고 떼쓰는 사람이 아니죠. 이동형 본인이 그 정치에 대한 생각이 이전 투구가 판치고 죽기 아니면 살기, 뭐 제로섬 게임 이런 현실 정치라고 이게 현실 정치인데 이것에 부합하지 않은 정치를 하는 것이 맞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으니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하시는 그런 방법이 맞다고 손들어줄 그런 인간 자체가 아닌 겁니다. 애초에. 근데 이
이렇게 생각하는 이동형이 맞다고 함께하고 있는 사람들은 뭔가 도대체. 당신이 지지하는 게 뭔데요? 누군데요? 이럴 거면 문재인 대통령을 왜 뽑아줬냐고요? 예?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지금 당선되시고 나서 서민과 노동자들을 위해서 온 힘을 다 쏟고 계시죠? 근데 얘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 이기는 게 다라고 생각해요, 얘는. 서민과 노동자들을 위해서 라도라고 해요. 서민과 노동자들을 위해서라도 이기는 방법이 무엇인지 깊은 연구를 할 때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기는 방법만, 그러니까 서민과 노동자들을 위해서라도 더러운 짓을 좀 해야 되지 않겠냐 이 말이에요. 지저분한 싸움을 좀 너도 해야 되지 않겠냐 이 말입니다. 이런 말을 해놓고 나중에 진보의 차은택이란 말을 스스로 하고 다녔죠. 이 나쁜 놈이에요 진짜. 지금도 보세요. 얘가 정말 하고 싶은 말은 이거예요. 문파들에게. 야, 이전 투구가 판치고 죽기 아니면 살기, 제로섬 게임이 난무하는 대한민국 현실 정치를 니네들이 알아? 니네들이 하는 게 옳은 것 같아? 지금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저렇게 높으니까 니네들이 맞는 것 같지? 니네 틀렸어. 라고 생각하는 게 이동형이에요. 그래서 문파가 이렇게 하는 거를 위험하다고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극문이라고 합니다. 극문. 왜 이 문재인 대통령을 그렇게 믿고 따르느냐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극문이라는 단어를 만든 거예요. 2016년에. 문재인 대통령의 방법을 몰라서 불안해서 그러는 게 아니고 저렇게 하면은 현실 정치랑 맞지 않다라고 이동형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개파질과 친목질을 하되 그나마 그 안에서 가장 깨끗한 놈을 골라서 한번 해보자 라는 거고, 정권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조금 돌아가는 척이라도 할 수 있는 사람들을 줄 세워놓자. 그리고 그 사이사이에 내 입맛에 맞는 정치인을 꽂아놓고 이렇게 장기판에 말을 어디다 놓을까? 바둑판에 돌을 어디다 놔야지 내 집을 많이 차지할까? 요것만 계산하는 겁니다. 그런 말 계산하는 것에 있어서 국민들과 서민들과 노동자들과 약자들, 장애인들이 들어있습니까? 안 들어있거든요. 얘네들한테는 그런 건 안 들어있어요. 그냥 말이고, 정치인도 말인데 어디 그 백성들, 이렇게 국민들, 서민들, 약자들 이런 사람도 안 들어있어요. 얘네들 계산에는. 당만 이기면 되는 거고, 당 안에 개파들만 이기면 되는 거고, 개파들 중에 어떤 사람이 친목질을 해서 누가 가장 강한 개파를 차지하느냐가 관건인 거예요. 그런 애가 지금 민주당을 뭐 어떻게 한다고 지킨다고요? 민주당은 지키겠지. 민주당은 지킬 거예요. 얘는 끝까지 어떻게든 민주당은 지킬 겁니다.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을 지키는 사람은 아니에요.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만드시려는 그런 시스템을 긍정하는 애도 아닙니다. 지금 보셨잖아요. 서민과 노동자들을 위해서라도 이기는 방법이 무엇인지 깊은 연구를 할 때다. 이기기만 하면 된다는 거잖아요. 이기기만 하면 된다는 거. 결심을 해야 할 때다. 주저하는 리더는 지도자 자격이 아유. 이런 애랑 친하게 지내는 게 이승훈 PD예요, 지금. 이런 애 방송에 나가서 파리채 이승훈이 된 게 이승훈이라고요. 이승훈이 이재명 이권 터지기 전에는 얼마나 문재인 대통령 하고 다녔습니까? 그죠? 저는 이승훈은 정신 차리고 돌아올 줄 알았어요. 김혜경, 그러니까 해경군 그거 터졌을 때, 이게 터졌을 때 기다렸거든요. 제일 많이 기다렸어요, 저는. 돌아오겠지. 왜? 이 사람 성품이 조금 좀 버르장머리 없고 싸가지가 없어도 그래도 이 사람이 문재인 대통령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제가 충분히 느꼈거든요. 아, 정말 사랑하고 있구나. 정말 문재인 대통령을 위할 사람이구나. 근데 파리채 이승훈이 됐더라고요. EJ 나가서. 안 들었습니다. 저는 아직도 그거를. 듣고 싶지 않아요.
지금 주변에 이승훈 같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냐고요. 이 박사도 그래요. 이 박사. 이 박사는 제가 매번 얘기했지만 이 박사도 친노. 그죠? 문성근 또 친노. 근데 다 이동형이 다 배려놨어요. 이동형 주변에 있던 정치인들 지금 다 뭐하고 있습니까? 특히 손혜원, 정청래, 그죠? 제일 많이 다친 게, 제일 많이 거꾸러진 게. 이런 사람들의 말 언제까지 믿을 수만은 없습니다. 제 방송을 들으시고 무엇이 진짜 문재인 대통령님을 위하는 것인지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물론 제 말이 다 맞다. 내 말이 무조건 진리다. 라고 말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제 말이 틀렸을 수도 있고요. 제 말에 오류도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것보다 선행하는 거는 이동형의 말도 객관적으로 봐야 된다는 거죠. 그 객관적인 마음을 가지시라고 제가 이 칼럼을 갖고 왔는데 이전에도 한번 말씀해드리긴 해드렸는데 그때는 욕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제가 그때 거는 못 갖고 오고 새로 녹음을 해서 제가 유튜브에 올리려고 하는 겁니다. 제 말이 미친놈 미친 소리다, 개같은 소리다 라고 생각하셔도 좋아요. 하지만 이동형의 말도 무조건 의심하라는 게 아니라 객관적으로 봐야 된다 이거죠. 지금 이동형이 하는 말이 문재인 대통령을 위하는 얘기가 맞나? 본인은 맞다고 하겠죠. 본인은 지킨다고 하지만 얘 마음속에는 다시 한번 말씀해 드릴게요. 이전 투구가 판치고 죽기 아니면 살기, 제로섬 게임이 난무하는 대한민국 현실 정치에는 맞지 않는 것이다. 뭐가? 문재인 대통령님이 하시려는 시스템 정치. 이 친목질과 개파질을 하지 않는 정치는 현실과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이것에 대해서 본인이, 이 방송을 들으시는 본인이 그래도 되는지, 이동형의 말이 맞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